네, 갑자기 불려왔는데 오늘 어떤 거 하는 건가요? 오늘 간이님께서 네. 글을 하나 쓰시는데 네.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 진짜 풀 버전으로 찍으려고 하거든요. 갑자기요? 네, 그럼 바로 주제 찾으셔서 글 쓰시면 됩니다. 아니, 주제 찾는 것까지? 네, 네, 뭐, 진짜 오랜만에 글 쓰는 거라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리얼리티네요. 네.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단 주제 찾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일단은, 네, 너무 당황스러워서 일단 주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제를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저는 공식 사이트 먼저 가봅니다. 일단은 뭐 금융 쪽으로 쓰겠다 그러면은 금융 그런 사이트들도 많이 가고, 어떤 게 있을까요? 주제는 좀만 던져주시죠. 원래 여러분들이 계속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전에 썼던 그런 주제들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다방면으로 이제 알려드리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리얼리티로 얘기할게요. 저는 금융 쪽을 많이 씁니다. 금융 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 서민금융진흥원을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키워드들을 항상 봅니다. 인스타 팔로우해서 쉬는 동안에도 이렇게 그 카드 뉴스 같은 거 올려줘요. 그래서 그때 봤던 키워드들로 좀 쏠쏠했던 경험도 솔직히 있죠. 그래서 저는 서민금융진흥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금융상품을 봅니다. 금융상품을 봐서 생활안정자금 아니면은 뭐 여기 키워드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생활안정자금을 많이 쓰는데 창업 운영자금 같은 거 많이 안 쓰세요. 근데 생각보다 소상공인 분들 타깃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하나 키워드가 뭐 소상공인 뭐 대출 약간 이런 키워드들은 5만 번 이상 검색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키워드들을 위주로 좀 쓰는 거잖아요. 같은 주제지만 남들이 잘 안 쓰는 거.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검색량 높은 거를 쓰면 되는 건데 쉽게 말이 쉽지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래서 키워드 찾는데 좀 많이 오래 걸리고 키워드를 찾고 나서는 쓰는 데는 생각보다 많이 안 걸려요. 창업 운영 자금을 한번 보고 나서 여기서 하나 골라 써보겠습니다. 영세 가맹주 금리 우대, 전통시장 소액대출 이런 거 좀 생소한 거니까 이런 거 해가지고 블랙키위로 가봅니다. 블랙키위 들어가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검색하는지 검색량을 봐요. 사람들이 찾진 않고 좀 깔아두는 키워드 같은 느낌인데 깔아두는 키워드도 한번 써두면은 사람들이 가끔은 이게 이슈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올라가기도 하니까 이런 키워드들도 하나씩 깔아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구글 SEO적으로 처음부터 센 키워드를 잡는 것보다 이렇게 검색량이 좀 낮은 것부터 접근하는 게 좋으니까 저는 이걸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전통시장 소액대출 하고 이제 키워드 연관 검색을 봅니다. 취약계층 대충 서민금융은 뭔가 연관된 키워드는 없네요. 연관 키워드가 없을 때는 이걸 왜 사람들이 받는가 또 많이 생각을 하는데 자격 조건이나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신청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위주로 찾아보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를 자꾸 쓸 거예요. 그러면 시장 상인을 위한 정도 추진 이런 문서들도 있어요. 문서도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보면 좋겠네요. 너무 어렵게 써져 있으니까 일단 대출 지원은 뭐 3천만 원, 대출한도 300만 원, 대출한도 300만 원. 그러면은 저 워드프레스로 가줍니다. 블로그로 가줄게요. 자, 글 모든 글 새로 추가. 자, 여기서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쓰는 건 신청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 거니까 신청 및 자격 조건 한도 금리 알아보기 그러고 여기 부분 지워주고 오케이. 여기다가 서론 썸네일 소액대출 이란 전통시장 소액대출 신청 방법 자격 조건 한도 및 금리 이렇게 하고 일단은 문단을 다 잡아주고요. 실제로 그 다음에 썸네일 만들러 갑니다. 썸네일은 미리 캔버스 미리 캔버스 바로 시작. 해가지고 사이즈는 카드뉴스 하고 요소 도형
외곽선은 주황색, 노란색하고 텍스트 전통시장 소액대출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최대까지 이런 식으로 최대한 눈에 띄게 딱 붙여주고 다운로드 해서 빠른 다운로드 해가지고 이제 바로 그걸로 갑니다. JPG to 웹P 이런 거는 나중에 빨리 올 수 있도록 즐겨찾기 해놓고 그 다음에 폴더 열어서 이렇게 올려주고요. 변환 버튼 눌러줍니다. 자. 다운로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 다시 돌아와서 여기다가 썸네일 이미지 추가 다운로드 한 거 올려주고 제목 전통시장 소액대출 설명 전통시장 소액대출 보통 크기 중앙으로 이렇게 올려주고요. 이 밑에도 특성 이미지 선택해서 넣어주시고 자 그러면은 자 점수가 지금 63점입니다. 자, 그리고 서론 전통시장 소액대출이니까 글 쓸 때 블로그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이 키워드 가지고 늘려 쓰는 연습하는 거. 전통시장 소액대출은 전통시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소액대출을 지원하는 국가 지원 금융 제도입니다. 서비스입니다. 제도라고 하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서비스입니다. 전통시장을 해서 소상공인으로 가게를 운영하면서 소액대출이 필요하시다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여기다가 광고 넣어주고 그 다음에 광고 바로 밑에 사진 있으면 안 돼서 소액대출 전통시장 소액대출 자격 및 한도는 신청자에 따라 다르니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줍니다. 광고는 이렇게 넣었지만 이따가 광고 나중에 넣을 거예요. 그리고 전통시장 소액대출이란 여기 보면은 나와 있죠. 전통시장 소액대출 자세히 보기. 자, 해가지고 대출한도 1,000만 원 이내네요. 소액이 아닌데 대출금리 소액대출 지자체 통상 운영 자금을 위한 소액대출 사업 한쪽으로 띄워놓고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띄워놓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좀 어렵게 써있고 약간 간략하게 써있는데 저거를 또 다시 쉽게 풀어 쓰는 거죠. 전통시장 소액대출은 국가에서 아니면 나라에서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지역 경제의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에서 추천을 받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은 전통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소액 가게를 운영하시기 편하도록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써주고 저도 항상 문단 하나당 광고 하나 넣습니다. 자, 소액대출 신청 방법. 전통시장 소액대출의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상담 신청을 통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여기 보면은 당연히 신청 지원 대상, 자격 조건, 대출 지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상담받아서 신청할 수 있겠죠. 만약에 모르겠다 그러면은 저는 전통시장 소액대출 신청 방법, 소액대출 신규 안내 같이 아래 추가 지원합니다. 여기서 신청 소액대출 지자체 상인회 연합회에서 지원을 신청 선정 방안 뭔가 지원하면은 소액 서민금융재단에 지원을 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서민금융진흥원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고 여기다가 버튼 링크를 하나 넣어주면 좋겠네요. 버튼 제너레이트 해가지고 여기서 노란색 버튼 만들어주고 서민금융진흥원 바로 가기 링크 여기다가 바로 가기 자격 조건 전통 소액 대출을 받으시 있는 자격 조건은 점포 1인당 소액대출 지원 방법 여기 있다. 지원 자격 조건 대출 조건인데 합의하여서요. 1인당 1천만 원 이내까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전통시장에서 한다는 걸 증명해야겠죠. 전통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시는 것을 확인 받으신다면 누구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그 다음에 한도 및 금리. 전통시장 소액 대출의 한도는 최대 1천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으며 한도는 신청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중요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좀 더 클릭률이 높아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광고. 그리고 한도는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이자가 연 금리로 4.5% 이내로 측정이 됩니다. 상인 자세한 금리 및 이자는 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이 된다고 하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여기다가 대출 같은 거 쓰면 그런 거 많이 적어놔요. 연 20% 이상의 대출 금리를 요구하는 곳은 불법이며 법정 금리 20%가 넘지 않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써놓고 자, 다 썼어요. 자, 그러면 이제 광고만 넣으면 됩니다. 광고 애드센스 들어가서 광고 코드 기준 디스플레이 광고 사각형 워프 전통시장 상단
만들어서 복사하기, 컨트롤 광고, 여기다가 div, 여기다가 센터, 그래서 일단은 복사를 해놓습니다. 복사해놓고 광고 코드 넣어놓고, 그 다음에 광고 넣는 데다가 아까 그 코드들 붙여넣고, 광고마다 조금씩 저는 다르게 납니다. 그러한 이유는 이제 광고마다 똑같은 광고를 넣으면 이제 똑같은 광고가 노출될 수도 있고, 나중에 그리고 상단에 있고 하단에 있고 어디 부분이 많이 클릭됐는지도 체크를 해야 돼서 저는 항상 다르게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고, 상단, 중간, 약간 상단의 중간이니까 사각형, 고정형 300에 250 사이즈로 하나 또 만들어줘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센터 코드가 가운데 정렬 코드니까 가운데 정렬은 꼭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도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이번에는 중간, 워드프레스 중간, 반응형 광고 만들어서 복사해서 넣어주고, 여기 있죠. 그 다음에 하단 쪽 하나 만들면 되겠네요. 하단, 반응형, 이번에는 또 300에 250 사이즈로 복사, 여기다가 또 붙여넣기 하고, 자, 밑에 보면은 스니펫 편집 또 해주면 되겠네요. 스니펫. 어차피 스니펫 부분에는 여기 맨 위에 이 부분, 서론 부분이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렸는데, 이 서론 부분을 여기다 그대로 갖다 써도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키워드를 넣어주면 좋아요. 150점. 장에서 소액 대출을 전통시장 소액 대출에서 받으시려면 약간 말이 안 맞아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고, 콘텐츠 내부 링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숫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도 금리 최대 300 이상, 한도 금리 최대 300 이상, 이런 식으로 적어줘. 71점. 대충 70점만 맞춰도 괜찮습니다. 굳이 여기서 더 뭔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전면 광고는 안 넣으세요? 전면 광고가 여기 이거 넣었죠. 이거 가운데 정렬해 줘야겠네요. 전면 광고 넣었고, 파이낸스 론 넣어주고, 미리 볼까요? 이렇게 있죠. 광고 들어가 있고. 이거 너무 큰 거 아니에요? 네, 저거를 이제 고치러 가야겠군요. 요거군요.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여기 사진 없어졌어요. 자, 컨트롤 F. 자, 됐습니다. 네, 이렇게만 쓰면은 되겠죠. 글자 수가 180자 정도 되는데요. 글자 수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글자 수보다는 이 안에 키워드가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 그리고 관련된 내용을 계속 꾸준히 적었느냐,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 제가 항상 원페이지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넓히냐, 약간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저희 블로그 관리에서 외모에 사용자 정의하기가 있습니다. 이 사용자 정의하기에서 이제 각자 테마나 플러그인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테마나 플러그인에 따라서 다른데, 여기 레이아웃 부분에 헤더 부분, 풀,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넓혀지거든요.
자, 여기서 다시 자, 이렇게 사용자 정의하기에서 들어오신 다음에 레이아웃이라고 있어요. 레이아웃 들어가서 헤더 부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부분이 이제 채워주냐, 이 옆에 양옆에를 채울 거냐 아니면은 짧게 할 거냐거든요. 이거를 길게 해주고 이것도 풀로 채워준다고 하면 이렇게 양옆으로 채워져요. 그럼 좀 더 사이트 같아지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원 사이트 형식으로 보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모았던 건데, 만약에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신다고 하면은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음에 많이 만져봐야 돼요. 처음에 많이 만져보셔가지고 아, 이게 어디에 있었구나, 이런 게 이런 기능이구나 미리미리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좀 더 글이 많이 쌓였거나 블로그 사이트가 지수가 쌓였을 때 좀 리스크가 없는 거죠. 이왕 잃을 거 지금이 잃자, 약간 그런 느낌으로 미리미리 연습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두면 되겠죠. 네, 오늘 갑자기 불려와서 글을 하나 쓰게 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포인트로 잡아가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하루 1시간, 하루 30분 글쓰기로 월 1,000만 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오늘 저도 시간을 재고 나서 해본 건 처음이었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30분 내외로 나오긴 했습니다. 처음에 글을 쓸 때도 저도 되게 오래 걸렸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빨리 30분 내로 쓸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저만의 글 쓰는 이 틀이 있습니다. 서식이라고 할까요? 저는 이 글을 어떤 부분을 체크를 해서 써야겠다라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 포인트들이 숙달돼가지고 그냥 보지 않고도 쓰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냥 전통시장 소액대출이다 그러면 대충 뭔 느낌인지 아는 거죠. 키워드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이걸 뭔 얘기를 할 거야, 어떤 게 담겨 있어 라는 게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걸 풀어 쓰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서 위치, 글 쓰는 위치들, 서식은 어디다가 놓고 그 다음에 썸네일은 어디다가 놓고 목차에다가는 첫 번째 목차는 뭐고 두 번째 목차는 뭐고 세 번째 목차는 뭐고, 그 순서들을 여러분께서 한번 정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플러스로 그 서식을 정해 놓는다 싶으면은 거기서 좀 더 빠르게 하는 방법은, 저는 일일이 썼지만 서식을 저장해주는 플러그인이라든가 아니면 티스토리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서식 프로그램을 쓰시면 더욱더 빠르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글 쓰는 게 굉장히 어렵고 뭐 2-3시간 걸리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들이 겪어야지 저처럼 이렇게 30분이면 쓸 수 있는, 솔직히 좀 더 정성 들여 쓰면 1시간 정도 들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분명 올 수 있다. 하루 1시간 월 1,000만 원이라는 게 뭐 후킹이 되는 멘트들이긴 하지만 실제로 절대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그 뒷단에 있는 노력들은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꼭 노력하셔가지고 여러분도 많은 수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한 댓글까지 해서 모두 선한 부자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